아닌 그런 자칭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하는 수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회사들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으셨고, 그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당연하게 거기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거라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 딱 입장에서 뉴스킨이 그럼 과연 피해자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피해자를 만드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진짜 제대로 된 회사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난 이런 조건을 가진 회사는 괜찮아, 이런 조건을 가진 회사는 내가 피해야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면 분명히 기회가 될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나도 피해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소개했던 사람들도 원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로 만드는, 내가 그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결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게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뉴스킨이 그런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첫 페이지에 항상 제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현명한 투자자가 되세요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현명한 판매자가 되세요라고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두 가지 다 투자자가 되라고 말하는 회사는 그냥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만 200만 원 투자해, 대신 너한테 평생 200만 원 나오게 해줄게. 그냥 사기고요. 그거는 수학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반면에 또 현명한 판매자가 되세요. 물론 판매를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주변에 보시면은 뭐 자동차 딜러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험 회사에서도 되게 최우수상 이런 거 받으시면서, 뭐 제가 있었던 그 삼성화재라는 회사에서는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런 보험왕 이런 걸 하시면서 판매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만 해도 판매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고 판매하는 일로 성공하겠다는 그런 꿈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근데 그런 판매에 능한 분들만 성공하는 사업이라면 전 절대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또 강요하는 회사가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내가 현명한 소비자를 얼마나 많이 늘릴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내 소득이 결정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는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살고 있었는데, 삼성을 다니면서 대리였는데도 연봉이 9천이 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누구한테 말하긴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와이프는 그때 일을 안 하고 있었고, 저랑 제가 혼자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프한테 어디에 출근해서 일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너는 집에 있으라는 얘기를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와 제 가족의 삶이 맞벌이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기 원하지 않았고, 뭔가 다른 방식의 내가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와이프가 저한테 나 이런 거를 출퇴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애기도 어리니까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알아봐줘, 이렇게 했던 게 저한테 처음 뉴스킨과의 접점이었고요. 그때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저한테 뉴스킨 사업을 해라 알아봐라 이렇게 설득한 사람은 없었지만,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게 일단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거를 보고 읽고 들으면서 느꼈던 건 살이 맞는다. 그리고 이걸 내가 정말 구현할 수 있다면 오랜 시간 동안 내 경제적인 상황들을 좀 책임져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점차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을 다닐 때는 보장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월급,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좋은 그런 이미지 같은 건 있었지만, 그걸로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건 뉴스킨이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점점 많이 알아봤던 것 같고요. 제가 삼성에서 했던 두 가지 일이 크게 있는데 이게 사업을 결정하는 데 큰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보험개발부서와 인사 파트에서 제가 일했던 경험이 아마 '회사는 안전하지 않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더 느끼게 해 줬던 것 같은데 일단 연금을 우리가 보통 노후 대비 책으로 마련해 놓죠. 사실은 지금의 사회가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월급 내지 자영업을 하면서 작게 작게 뭐 가게를 하면서 벌 수 있는 돈으로 충분한 생활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뭐 다들 쪼달리면서 살고 사실 뭐 신용카드라는 게 사실은 편리하긴 하지만 매달 나한테 부채를 안겨주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삼성에서는 1 년에 한 번씩 PSPI 이렇게 성과급 제도가 있어서 그걸로 뭐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도 성과급이 한 번에 나오는데 이거를 보통 매달 살림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썼던 것들을 메꾸는 데 쓰기도 했고 이런 생활들이 반복됐었거든요. 근데 아마 뭐 직장인들, 자영업자분들 대체로 비슷하실 거예요. 나 지금 버는 돈으로 한 달에 뭐 얼마씩 남아서 이걸로 뭐 하고 있어." 이런 분들 거의 많지 않죠. 다 아끼고 쪼들리고 이러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돈을 벌 때 말고 돈을 못 벌 때를 대비하는 유일한 수단이 사실 연금이에요. 근데 이 연금이라는 게 '과연 기능을 할까?' 생각했을 때 저는 연금보험을 제가 엑셀이나 아니면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하지 않다. 이걸로는 내 노후를 보장받거나 아니면 노후를 준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설명받은 연금을 받기에는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거기 가입하실 때 받았던 표에 보면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은 내가 설명 들었던 거에 보통 40% 미만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 회사는 그것만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 이 정도 받으면 좋겠다고 설명 들었던 그 금액 못 받으시고요. 두 번째 100만 원씩의 연금을 받기로 한 어떤 분이 있다면 과연 그분이 30년 후부터 40년, 50년, 60년 후까지 받는 그 연금이 그때 가서 받는 100만 원이 과연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 지금의 10만 원과 30-40년 후에 내지는 50년 후에 100만 원과 어떤 게 가치가 클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지금 10만 원이 30년, 40년 후에 100만 원보다 가치가 클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걸로 노후 준비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업무로 하다 보니까 빨리 느꼈던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 인제 승진이나 발령, 희망퇴직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한 분들이 임원 되고 부장님 되고 다 이랬으면 저도 회사에 좀 더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었고 제가 있었던 인사 파트는 삼성의 인사팀은 저는 아주 훌륭한 조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정함을 가져가려고 뭐 평일에 야근하는 건 물론이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했고 어떻게든 일을 잘하려고 노력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노력 많이 했지만 회사는 생리적으로 개인보다는 회사를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후를 원래도 책임져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그래서 회사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개인의 그런 노후나 미래 같은 건 사실 보장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뭐 선배들 같은 경우는 20 년, 30년 회사 생활을 하고 나서 나가실 때가 돼서야 '아 내가 여기 평생을 바쳤는데 과연 내 노후는 이제부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그때 가서 하신다면 저는 1 년에 몇백 명씩 데이터로 저희는 삼성은 또 한 장짜리 보고서 좋아하니까 원페이퍼로 된 개인별 프로필을 다 만들어서 이분은 이렇게 직장 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희망퇴직 대상이 되고 이분은 평생을 남한테 피해 주고 자기 입속만 차렸던 그런 분인데 임원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보다 보니까 내가 과연 내가 가진 성향이나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나 이런 거 의문을 자꾸 품게 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뉴스케인을 알게 됐고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뭐 제 강의를 처음으로 듣는 분도 있긴 있겠지만 책을 읽으셨던 아니면 다른 또 강의 들으실 수도 있겠죠. 뉴스케인이라는 남들은 선입견 가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이건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머릿속에 스쳤을 거고요.
그게 없으면은 다음이 없죠. 다음으로 왔다는 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뭔가 가능성이 있겠는데, 비전이 있겠는데라는 걸 느끼셨기 때문에 지금 이거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직장인으로서 이런 것들, 또 자영업자분들은 뭐 더 이루 말할 필요 없이 지금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뭔가 불확실한 내 삶에서 내가 뭔가 쪼끔 더 남들이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그런 대안으로서 뉴스킨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거. 네, 리치랜드 엄선영님 줄 긋지 마시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이 강의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안이 필요한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안이 필요하고요. 그런 대안을 준다면서 나한테 200만 원의 투자금, 300만 원의 투자금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회사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500개, 600개가 넘는 네트워크 마케팅, 자칭 그런 회사들이 있지만 한 달에 20, 30개씩 새로 생기고요. 한 달에 2, 30개씩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의 200만 원 한 번 투자하면 평생 준다는 그런 있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그런 얘기에 속지 마시고요. 나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나에게 시간과 열정을 요구하는 뉴스킨에서 그런 대안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은 투자하지 않으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간단한 사실인데도 욕심이 앞서면 그걸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고, 돈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의 시간과 공부하겠다. 내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해서 여기에 정말 맞는 행동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을 저희는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낸 돈이 없어서 피해 볼 일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시고 대안으로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령화 시대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태어난 아이들 140세까지 산다. 정말 뭐 오래 살아 좋다는 느낌을 넘어서서 너무 오래 산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숫자인데,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사실은 가정은 35년 벌어서 25년 정도 노후를 살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어지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예상되는 것만으로도 100세, 120세를 살아야 되는 상황이 있죠.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나 심지어 저의 조부모,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조차도 돌아가신 나이가 90세가 넘으세요. 80세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운동도 되게 꾸준히 하시고 오래 사시길 저도 바라고, 그분들도 100세 정도는 사실 거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90세 넘으셨으니까. 과연 우리가 100세, 120세를 살아야 된다면, 안 그래도 뭐 IMF 이후로 경제활동 기간이 짧아졌는데 과연 저 빨간색 노후 생활 기간을 무슨 돈으로 살아갈 건지 사실은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긴장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안 하지만 옆집도 안 하고 윗집도 안 하고 선배 후배 다 안 하기 때문에 같이 안 하니까 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준비 안 하면 큰일 나는 그런 구조가 돼 버렸죠. 게다가 뭐 제가 다음 장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는 60세 정도 되면 은퇴를 꿈꾸죠.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세요. 33년 공무원 하시고 은퇴하셔서 연금이 지금 한 뭐 300만 원 내외 정도 나오시는데 너무 보기 좋게 잘 사시거든요. 뭐 저희한테 생계적인 그런 의존이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으시고 두 분이서 너무나 그 돈 가지고선 되게 풍요롭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소소하게 즐거움을 찾으시면서 살고 계세요. 과연 그런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하지 않은 그런 직업군에서 이 60년이 넘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걸 그냥 돈 없다고 없는 대로 살 건지, 아니면 내 기대와는 다르게 60세가 돼도 70세가 돼도 80세, 90세가 돼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 건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9살 아들이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가 돈 없어서 못 사는 거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저는 짐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삼성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뭐 독립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삼성에 다니는 게 지금 당장은 연봉이 높고 뭐 보기에 좋을지언정 나중에 내 아이를 충분히 내가 후원해 줄 수 있나? 내 아이의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나 생각했을 때 사실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준비하게 됐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준비를 핑계로 여러분한테 돈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다 사기예요. 200만 원, 300만 원짜리로 노후의 대비책을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팩트예요.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노후 계획이 있었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다 사고 성공했을 텐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너무 쉽죠? 200~300만 원만 한번 투자하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200~300만 원을 빼가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의 노후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구분이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안 된다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나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 나이표가 조금 더 다르게 와닿으실 텐데요. 저는 삼성에 있었으면은 55세까지 일하고 은퇴를 했을 거예요. 뭐 명예퇴직이나 이런 걸 해서 50세는 51세, 52세 이때쯤 위로금을 받고 나갈 수 있었겠지만 정상적으로 정년퇴직한다 그러면 55세 정도에 나갔겠죠. 그렇게 되면 이 빨간색 기간이 내가 돈 없이 살아야 되는 기간이에요. 삼성에서 제가 열심히 해서 특별한 사고 없이 부장이 돼서 55세에 퇴직한다고 하면 퇴직금이 한 3억 5천 정도 돼요. 명예퇴직을 하면 뭐 1억 5천 더 받아서 5억 정도 받겠지만 3억 5천이든 5억이든 사실 작은 돈은 아니죠. 그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은 분명히 큰 돈은 맞아요. 하지만 이 빨간색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린 이렇게 오래 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의학적으로 오래 살게 돼 버렸기 때문에 이 빨간색 기간을 다 살아내기에는 5억이라는 돈이 너무 작아요. 뭐 제 기준은 3억 5천이겠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5억이라고 쳐도 만약에 이 빨간색 기간 동안 내가 은퇴하고 뭐 요새 경비원 되기도 되게 어려운 거 아세요? 예. 뭐 어떤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에서 내가 상무까지 하고 나온 어떤 분이 경비원 하려고 이제 딱 이제 면접을 보고 합격이 돼서 내가 이렇게 뭐 기업에서 상무까지 했는데 늙으니까 이제 경비원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 같이 일하는 분한테 제가 뭐 어디 회사에서 뭐 상무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더니 그렇군 자네. 나는 전무까지 했네. 이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예. 경비라는 그 경비원이라는 업무 자체가 경쟁률이 정말 높은 업무고 또 연세가 드셔서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렵죠. 어렵고 가끔 또 개념 없고 몰상식한 그런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 경비원이 자기 무슨 뭐 하인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또 떨기도 하죠. 예. 쉬운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경쟁률이 있을 정도로 노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먹고 살 돈을 준비 안 해놨다면 그때는 폐지를 줍든 경비원하든 뭘 하든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일하지 않고 뭔가 준비해서 대비한다고 친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이 빨간색 기간에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노부부가 자식들 다 독립시키고 결혼 다 시키고 그때 필요한 돈 다 이미 지출했다고 치고 한 달에 200만 원씩만 꾸준히 쓸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200만 원 갖고 노부부 두 명이 뭐 얼마나 풍족하게 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200만 원 정도만 쓴다고 가정해 봤을 때도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 이게 60년이 넘기 때문에 15억 이상의 돈이 돼요. 여러분은 15억을 준비해 놓을 가능성이 없죠. 저도 없어요. 네. 그렇다면 15억을 준비하는 건 불가능한데 돈에 이자를 붙여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제가 물가 반영을 지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붙는 거,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하면 사실 거의 비슷할 거고 뭐 심지어는 물가가 빠르지 이자가 빠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15억의 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이거를 뉴스캔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한 거지 15억으로 한 번에 필요한 게 아니죠. 내가 뭔가 은퇴하기 전에 내지는 은퇴하고도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일을 통해서 한 달에 200~300만 원씩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면 내가 한 달에 써야 되는 돈이 200~300만 원이면 그 돈을 벌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건 충분한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뉴스킨을 알아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나는 무슨 살면서 한 10명 정도한테만 사기쳐 가지고 평생 내가 먹고 살 돈을 벌겠다. 일확천금하겠다. 이런 분들 뉴스킨에 없어요. 예. 그런 분들은 제가 다른 회사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따로 연락하시면 뭐 S회사, 뭐 H회사, 뭐 G회사 이런 데 많으니까 그런 데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남한테 사기쳐가지고 큰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가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남의 집안 가정 한 20집 정도 망치고 이렇게 하면은 돈 어느 정도 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거 아니시라면 뉴스킨에서 배우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 이해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돈 벌게 해주면서 나도 돈 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쉬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200만 원 쓰는 평범한 노후는 은퇴할 때 15억과 같은 돈이기 때문에 내가 200만 원 쓰는 평범한 노후 가지고 싶으면 2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언제까지 내가 은퇴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돈이 필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그 시점 전까지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새 뭐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인공지능이니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슈들로 인해서 과연 일자리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냐 이런 거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토머스 프레이라는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2030년까지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진대요. 전 세계 일자리의 반이에요. 지금 이 강의를 보시고 있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2030년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괜찮대요. 문제는 새로운 일자리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인데 디자이너도 무슨 그림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이거는 UX, UI 디자이너라 해서 이것도 그냥 프로그래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과연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때 그 일자리가 사라진 20억 명은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러기엔 좀 늦은 사람일까요? 그러기 늦은 사람들이 많겠죠. 아마 새로운 일자리는 새로운 세대한테 가게 될 거예요. 코딩을 배우고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고 그런 뭐 SQL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자바가 됐든 컴퓨터 용어, C 뭐 이런 것들 개발,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발 이런 단어들이 좀 익숙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지 40이 넘고 50이 넘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가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2030년이 사실 10년밖에 안 남았고 10년이면 사실은 뭐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우리가 붉은 악마 응원했던 2002년이 18년 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10년은 길지 않을 거예요. 20억 개의 일자리, 2명 중에 1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건 심각한 문제를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거는 내가 일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닐 거예요. 그냥 구조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는 방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고 그럼 뉴스킨을 하시라고 저희는 얘기하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을 그대로 벌면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는 없어요. 가끔 저처럼 원래 하던 일로는 도저히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하시던 일을 하면서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그 역할을 또 스폰서라는 존재들이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일로 부자가 됐으니 부자 되는 건 사실 우리 바라지도 않죠. 평범하게 사는 것만 바라는데 지금 하는 일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족해요? 안정적으로 부족하죠.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지금 하는 일을 하다 대박이 날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뉴스킨에서는 추가 소득을 벌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요. 그럼 과연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뉴스킨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안정적으로 지금 버는 돈을 벌면서 부자의 가능성을 한번 키워보자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길 바라는 거고요. 이거 대신에 당장 200이든 300이든 투자금을 요구하고 내지는 돈을 그대로 받으면 불법이 되니까 2, 300만 원어치 패키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회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회사는 여러분의 노후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뺏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구분하기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 4분면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요.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사람이 이거에 관련된 책을 써서 인세로만 1조를 벌었죠. 인세로 1조 번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책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썼던 책이 보통 한 5천, 정가가 5,500원이고 뭐 10% 할인해서 보통 구입하시죠. 네. 한 권이 팔리면 저한테 300원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10,000권을 넘게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300만 원을 벌었어요. 안 벌어도 될 돈을 벌었어요.
책으로 돈을 번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됐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근데 비교해 보세요. 어떤 책을 낸 저자가 인세로 1조 원을 벌었대요. 그 책을 읽어 봐야 돼요? 안 읽어 봐야 돼요? 당연히 읽어 봐야죠. 이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저자는요. 이 책에 이 슬라이드 경제활동 4분면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걸로 강의료로 한 번 강의할 때 2억 원씩 받아요. 2억 원의 강의료를 받았다는 건 그 강의에 참석한 그 강연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냈던 그런 티켓 그런 티켓 비용을 모아서 그 돈을 받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도움된다고 생각했으면 그 정도 돈을 벌었겠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겠죠. 제가 단시간에 이거를 완전히 이해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가볍게만 설명드릴 테니까 반드시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하는 아빠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이런 책들을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세상에 있는 직업을 크게 4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돈 버는 방식으로 분류한 거예요. 금액이 아니라. 직장인, 자영업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내 몸으로 돈을 버는 방식. 예. 늙고 병들고 다치거나 고용이 해지되면 바로 돈을 벌 수 없는 방식이죠. 사실 우리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95%라고 말하지만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사업가 투자가는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사업하시는 사장님 아니면 그런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가를 가까운 지인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드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잘 무지하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건물주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다 싶을 정도로 건물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설명을 필요 없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 몸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돈을 버는 방식. 이 사업가와 투자가다. 사업가는 회사로 돈을 벌죠. 시스템으로 돈을 벌고 이 투자가는 내 자산으로 돈을 벌어요. 이 2가지 너무나 좋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자본이나 능력이나 정보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이거 없이도 할 수 있는 이거 없이도 사업가 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도전해 봐라 하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서 내가 내 몸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충분한가? 충분히 안전한가?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과연 내가 사업과 투자가 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적당한가? 이것도 책을 통해서도 검토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강사들의 그런 강의를 통해서 사업을 검토하시는 것도 좋지만 전 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보통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바로 이제 떠올리는 선입견들이죠. 사람을 끌어들여야 돈을 번다, 윗사람만 돈을 번다, 좋지 않은 제품 비싸게 판다. 근데 이런 회사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회사들 때문에 사실 선입견이 생긴 거고 이런 회사들 때문에 피해자가 생긴 건데 이렇지 않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겠다 이런 거죠. 사람을 끌어들여서 돈을 벌 수 없는 아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회사 윗사람은 돈을 번다? 아니다. 파트너가 돈 못 벌면 스폰서 돈을 못 벌어. 그러면 윗사람은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죠.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 그런 거 없어요. 제품 질도 좋은데 가격까지 좋은 제품들. 이거는 제품을 뭐 체험해봐도 좋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성격이 제가 뭐 발라보고 쓰고 먹어보고 이런 것보다 저는 이론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이 회사가 어떤 기술 갖고 있고, 이 회사 가격 구조가 어떤지를 좀 알아보고 나서 이해가 돼서 이걸 납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충족된다면 사실은 이 사업을 멀리했던 선입견이 다 해소되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죠. 제가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 중에 또 사장님이 사업 설명 이렇게 해요.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그분이 이제 대구 출신이어서 약간 사투리 섞어가지고 안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따라하지 못해요. 잘. 근데 아무튼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이 사업의 어쩌면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어요. 시작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사업을 한다고 피해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도전하셔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드는 순간 내가 어느 정도 집중할 건지 선택하셔서 몰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도전해 볼 만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500~600개가 넘는 그런 자칭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규칙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 자료를 올려라. 이런 거조차 지키지 않는 회사가 4,500개가 되고요. 이 표면적인 걸 지키는 130개 중에서 과연 가입비에 해당되는 꼭 돈으로 받지 않더라도 패키지를 사게 만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건망만 교묘하게 피해서 결국은 가입비를 받는 그런 회사 제외하고 나면 몇 개가 남냐. 저는 공식적으로는 10개 정도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비공식적으로는 2개라고 얘기해요. 가입비 안 받는 회사 찾아보세요. 돈 안 들어가는 회사 찾아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2개의 회사밖에 없어요. 뉴스킨이 1개 회사고 나머지 1개 회사밖에 없죠. 그럼 과연 저는 가입비 받는 회사는 실제로 법에 저촉이 되든 안 되든 결국은 피해자 만들 수밖에 없다고 수학적으로 확신을 하고요. 가입비 없는 회사 2개는 2개 중에는 선택을 하셔야겠죠. 내가 아주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많은 매출을 할 건지 아니면 경쟁력 있는 어떤 분야의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훨씬 적은 매출로 내가 돈을 벌 건지. 저는 판매에 자신 없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품질이 좋고 특정 분야에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 4분의 1, 5분의 1의 매출만 해도 같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 선택한 것뿐이에요. 뉴스킨은 30년이 넘은 회사고 강력한 보상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기본적인 보상의 뼈대를 설명하자면 보통은 이제 포도송이처럼 위에 동그라미 있고 밑에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뭐 사람들 있고 이런 방식으로 표를 보셨을 텐데 제가 좋아하는 선배한테 사업 설명을 할 때 실컷 이제 보상 모델을 설명했더니 내가 네 미치냐 이렇게 너무 불쾌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형이 내 위다 해서 제가 이렇게 위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와이파이 그림하고 비슷하죠. 와이파이 그림에서 첫 번째 이 반호가 있죠. 이 호가 1차 내가 직접 사업을 권유해서 된 사업자들. 두 번째 이 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직접 사업을 권유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권유했던 1차 사업자가 2차 사업자들을 권유해서 사업자가 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쭉쭉쭉쭉쭉 늘어나요. 어디까지 저한테는 보상과 관련이 있냐면 저로부터 6차 프랜차이즈까지가 제 보상에 들어옵니다. 뭐 그 사람들 받는 커미션의 몇 프로 이런 거 아니에요. 전체 매출의 5%를 받는 화끈한 보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내가 혼자 뉴스킨 같이 하자고 100명의 프랜차이즈 유치할 수 있다. 이러면 그냥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 사업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뉴스킨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직접 프랜차이즈를 만들자고 같이 해보자고 해서 만든 사람은 10명에 불과하지만 6차까지 합산되어 있는 100명이 넘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을 때 전체에 대해서 매출이 5%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강력한 보상 구조가 있기 때문에 뉴스킨이 지금까지 계속 좋은 회사로 그리고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상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쉐어는 사업자가 안 됐을 때 내가 제품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파리바게트 가서 내가 빵 살 때마다 포인트 적립하면 그걸로 할인해 주죠. 하지만 그 포인트로는 그 같은 계열사 빵 아니면 아이스크림 이런 거밖에 못 사죠. 뉴스킨은 현금으로 줘요. 포인트가 아니라 뉴스킨 제품 말고 그냥 내가 아무 데나 쓸 수 있게 현금으로 포인트를 주는데 내가 구매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구매한 전체에 대해서 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만으로도 쏠쏠한 그런 보상이 되겠죠. 여기에다 이제 빌딩 보너스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만들었던 사람들도 또 소개를 할 수 있겠죠. 소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매출이 만들어지면 나는 매장도 얻지 않았고 인테리어도 하지 않았고 매달 임대료도 내지 않고 그 매장 안에 DP도 하지 않는데 심지어 나는 계속 제품 소개만 하고 있는데도 대리점에 해당되는 5%에서 40%에 대한 그런 유통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무료 대리점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을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리드 보너스는 이제 아까 앞장 설명했던 그렇게 만들어진 대리점들이 연쇄적으로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백종원이 백다방 전체에서 로열티를 받는 것처럼 나로부터 시작된 6차까지의 프랜차이즈에서 매출의 5%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로열티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뉴스킨과 다른 유통, 뭐 화장품을 아이템으로 생각한다면 뭐 설화수도 있고 헤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화장품 뭐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회사에도 쉐어나 빌드랑 비슷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구조는 있어요. 하지만 리딩 보너스는 뉴스킨 같은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유일한 보너스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거기 때문에 쉐어 좋고 빌드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리드 보너스를 향해서 가는 쉐어 빌드는 좋지만 리드 보너스랑 상관없는 쉐어 빌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로시티라는 보상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속도라고 말하죠. 이건 뭐 이과 전공하신 분들은 알아요.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속력은 방향하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속도는 방향에 따라서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맞는 속력,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비즈니스가 뉴스킨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6단계까지 뭐 매출이 5% 준다고 하니까 무한대까지 준다는 회사 있다던데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제품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무한대로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말이 안 돼요. 늦게 시작하면, 먼저 시작하면 돈 번다는 모든 회사는 자기가 뭐 자가당착이라 그러죠.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면 돈 번다, 늦게 시작하면 돈 못 번다, 내지는 늦게 시작하면 피해 본다랑 정확히 같은 말이죠. 근데도 바보같이 그 말들을 하고 있고요. 바보같이 그 말을 속는 거예요. 늦게 시작할수록 적게 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점점 작은 삼각형이 나오는 거지. 이 중에 작은 삼각형이 조금 돈을 버는 삼각형이 아니에요. 이게 다 피해 보는 데예요. 이 중에서 정말 돈 버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위에 다른 색깔 안 섞인 하얀색만 있는 아주 조그만 그 위에 아주 조그만 그런 그 삼각형만 돈을 버는 구조가 될 거예요. 대신 뉴스킨은 나로부터 6단계예요. 다 내가 1번이고 나로부터 많은 조직을 만든 사람이 무조건 돈을 많이 벌지 먼저 했다고 많이 버는 일은 아예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사업에 초대해준 내 스폰서, 내 친구가 나보다 위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보다 평생 돈을 많이 벌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뉴스킨은 그렇게 먼저 한다고 돈 많이 버는 일 아니니까 내가 먼저 했다고 안심하실 일도 아니고요. 늦게 시작했다고 나는 돈을 적게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나로부터 열심히 한 사람들만 돈을 버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요새 신생 회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 뭐 바이너리 방식이라 그래서 우리 2명만 만들면 돼. 그래서 내가 더 생기면 꽂아줄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런 데 대부분 방식들은 2명만 만들면 돼. 뭐 몇 명만 만들면 돼. 내가 꽂아줄게. 대신 너는 처음에 200만 원 투자하고 한 달에 10만 원씩 사업자 유지해야 되니까 투자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해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200만 원 투자하고 10만 원씩 내면서 꽂아준다고 했지 언제 꽂아줄 건데? 라고 팔짱 끼고 기다리는 사람인가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업자라고 보기도 어렵죠. 사실 그런 사람 100명 있어도요. 뉴스킨 사업자 5명 만도 못해요. 내가 이 사업 모델을 이해하고 내가 프랜차이즈 더 늘리고 확장하고 소비자 그룹과 사업자 그룹 만들어야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5명이 훨씬 낫고요. 이렇게 뭐 2명만 만들면 돼 꽂아줄게 아니면 뭐 투자하고 10만 원씩 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100명 있고 1000명 있어도 그 그룹은 돈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쉽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요. 꽂아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라 거지죠, 거지. 200만 원 내고 10만 원씩 내면서 언제나 돈 벌게 해줄 건데 이런 사람들 아무리 많아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오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약간의 초기 투자금이 있습니다. 약간이든 아니든 초기 투자금 같은 거 있는 회사는 그냥 제끼시면 돼요. 그런 회사는 피하시면 되고요. 두당 200만 원이에요. 그 놀라운 일이죠. 그 수많은 회사 5, 600개 회사가 서로 상의한 것처럼 200만 원씩을 다 받아요. 200만 원, 300만 원씩을 다 받거든요. 재작년 정도겠죠. 국내 대기업 중에 한 군데가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 회사는 처음에 90만 원어치 제품을 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회사가 180만 원으로 올렸어요.
놀랍게 200만 원으로 수렴하죠. 90만 원 갖고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두당 200만 원 정도 돼야지 돈을 빼먹으면서 회사가 뭐 이어져 나갈 수 있는데 90만 원씩 빼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180만 원으로 놀랍게도 또 200만 원 수준으로 또 수렴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당 200~300만 원이 사실은 이런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 뽑아 먹어야 회사가 굴러가고요. 그런 불법 회사나 사기치는 회사들. 대신에 500만 원 뽑아 먹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500만 원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딱 200만 원 정도를 그런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투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또 뭐 한 번에 돈 내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4만 원짜리 상조 가입하라고 하기도 해요. 4만 원짜리 100번 내는 거, 400만 원짜리 결국 파는 건데 원래는 그 4만 원짜리 100번 내는 상조를 가입하면 한 100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주거든요. 근데 그거 안 주는 대신에 사업권을 원래 줬었던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참 뭐 대기업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이 되는 시장이길래 별의별 저런 좀 교묘한 수법이고 좀 저열한 수법이잖아요. 근데도 많이들 속으신다는 거, 그런 거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돈을 많이 번다, 뭐 다 자기네가 많이 번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통계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표면적으로 법을 지키는 130여 개 회사, 뭐 이것도 안 지키는 회사 그냥 바르시면 되고요. 이 130개 회사 중에서 가입비 안 내시는 회사 고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많이 번다는 주장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공식적인 통계가 중요한 건지 판단하기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은 제가 보여드린 이 표보다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가서 보시면은 와, 뭐 일반적인 회사를 가보세요. 회사 취직할 때도 연봉 잘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법적으로 상위 몇 프로가 뭐 얼마 버는지 아예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일반적인 회사도 없는데 얼마나 피해가 많은 분야면 이런 게 생겼겠어요. 그래서 뉴스캐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자신 있게 통계를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확인하시고 안심하고 사업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뭐 뉴스킨이 됐든 어떤 뭐 특정 회사가 됐든 우리는 그 회사에 면접 보고 채용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그 회사의 제품과 보상 구조, 아니면 서비스 이런 것들을 내가 등에 업고 내 주변에 돈 벌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게 이 사업을 성공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힘이 돼도 모자랄 판에 짐이 되는 회사가 진짜 있어요. 커미션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그 포인트로 캐시백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준다. 통장으로 돈이 꽂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현금으로 못 주고 막 물건으로 주는 회사. 이런 회사 믿고 사업하실 수 있으세요? 내지는 우리 회사 제품 좋아라고 내가 실컷 얘기하고 믿고 했는데 막 뭐 머리 염색하려고 했더니 얼굴에 착색돼 가지고 피부과 가서도 못 고친다 그러고 이런 제품 가지고 사업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짐이 되는 회사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회사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정말 이 사업에 얼마나 열심히 임하는지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뉴스키는 그런 회사의 재정적인 그런 안정성 그리고 미국이 본사면서 전 세계 55개국에 런칭이 되어 있는 믿을 만한 회사 그리고 30년이 넘는 동안 성분이나 이런 걸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회사 한 번도 커미션을 제공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회사 제때제때 커미션 제 날짜에 주고 휴일이면 전날에 주고 이런 것들 항상 지켜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사업을 펼쳐나가시면 됩니다. 성공 확률 많이 궁금해들 하시죠. 그래서 근데 저는 전공이 통계라서 사실은 확률에 대한 건 가장 기본이 정의이거든요. 확률이라는 거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뭐 하다못해 뭐 남택수는 잘생겼어 못생겼어 기준이 있나요? 네, 그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인 거지 기준을 말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성공할지 이거는 내 인생의 중요한 그런 것들인데 기준도 없이 그런 거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벌겠지 아니면 뭐 몇 프로 정도는 벌지 않겠어 이런 거 가지고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뉴스케 성공할 확률을 딱 생각할 때는 헬스클럽 다니는 살 빠질 확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헬스클럽을 등록하고 등록한 날만 가서 운동하고 뭐 마지막 날 한 달 끝나고 나서 운동화 찾으러 간 사람 살 빠지면 이상한 거죠. 근데 매일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운동했던 사람들은 살이 100% 빠지잖아요.
우리가 뉴스킨을 좋은 사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열심히 한 사람이 돈 버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학벌이든 경력, 나이, 성별, 종교, 재산 아무것도 성공하고 상관이 없고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만 돈을 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뉴스킨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불만이 별로 없어요. 아, 내가 이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이 회사는 뭐 학벌이 좋은 사람이 성공해. 아니면 뭐 재산 있는 사람 성공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뭐 직업군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승부를 본다는 게 가능한가요? 대부분 다른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이 해볼 만하다고 느끼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저녁 시간이고 늦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 장이에요. 사업 설명을 듣고 책을 읽고 하다 보면 사업의 매력을 느끼고 나 이걸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들게 되죠.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근데 이거는 또 어떤 사람들만 성공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 달에 1억이 넘게 버는 분들, 한 달에 뭐 7억, 한 달에 26억을 버는 뉴스킨에서 가장 성공한 분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조차도 처음에 시작할 때 똑같았다는 거죠. 나 혼자 강의 듣고 책 읽고 나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뭔가 갖춘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분들이 다 성공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고 뭐가 부족해서 나도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좀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다 느끼면서 사업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의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당장 만약에 오늘 강의를 듣고 사업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은 분들 중에 만약에 내일부터는 더 이상 강의 같은 거 없고 각자 공부해서 각자 사업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근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해서 내가 사업 설명 직접 못하는 사람한테도 사업 설명을 듣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제공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가?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나? 내가 열심히 해볼 만한 일인가를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영어에서 제일 스펠링이 긴 단어예요. 스펠링이 45자고 의학 진단 용어로 진폐증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외우는 거 사실은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외우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면 되게 쉬우실 거예요. 전 이걸 8개의 단어로 나눠서 외우는데 8개 중에 3개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죠. 울트라 마이크로 볼케이노, 그죠? 5개의 단어만 외우신다면 이 전체를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냥 한 줄로 쭉 45자 나왔을 때랑은 느낌이 틀리죠. 근데 뉴스킨도 마찬가지로 지금 처음 접해본 상황에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느끼는 감정 말고 이 일을 점점 알아가고 공부하고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스폰서한테 미팅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나가는지 같이 동행해서 또 도와주고 이런 것들 진행하다 보면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해볼 만한 일이라고 판단하신다면 도전하시기를,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되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다 읽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네. 뉴스킨 사업하기 전에는요, 실은 저는 다른 타 네트워크나 다단계를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다른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알아야겠더라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진짜 남택 사장님 덕분에 사실은 우리가 이걸 너무 편안하게 이런 정보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들에게 이렇게 찐 정보 공유해 주신 남택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 한 권에 30원이었었군요. 저 여러 권 샀거든요. 선물도 많이 하고. 네. 300원이요. 300원이요? 죄송합니다. 네. 30원보다 300원이 훨씬 큰데. 어쨌든 10,000명에게 읽혔는데 근데 그 가치가 수만 명에게 정말 전달되었고 진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택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와 그런 회사도 있어? 이런 걸로 현혹하는 회사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고요. 또 다음 달에 남택사장님은 또다시 찾아뵐 수 있으니까요. 우리 그때 정말 이 강의 들려주고 싶은 분들 꼭 모시고 오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천장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 자 오늘 이건 아니죠, 사장님? 네. 죄송합니다. 네네. 오늘은 남택 사장님이었고, 자, 목요일 11시에는요, 박지원 사장님 강의가 있죠. 박지원 사장님은, 엄청나게 유명한 네일 아티스트였더라고요. 그렇게 네일 아티스트로 유명한 헐리우드까지 이름을 떨치시다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서 지금 언니, 박지한 사장님과 그리고 남편과 막 가족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죠. 그 멋진 분께 듣는 TR90를 통한 또 성공기 너무나도 흥미진진한데요. 그 이야기 목요일에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에도 진혜민 사장님과 정종화 사장님의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함께 해주신 사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아직